설명에 또 역시 맨 마지막 실제 교재 나온 예는 이거 역시 프로그램을 어레이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서 본 것처럼 i7 우리가 실제 쓰는 인텔 코어도 캐시 크기가 4KB, 256KB, 8메가 정도예요. 사실 8메가보다 더 커지면 사실 캐시를 다 수용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거 어레이 크기를 1000x1000 이상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계산 알고리즘 상으로는 똑같이 그 ON 세제곱 n의 3승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실행 시간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캐시 안에서 다뤄지느냐, 캐시 밖에서 다뤄지느냐. 지금 저 구분은 뭘로 돼 있는? 이거 네, 좀 차이가 좀.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저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건데 이 인덱스를 어떤 순서로 하냐. 2차원일 때는 그게 좀 분명히 나왔죠. 행을 먼저 하냐, 열을 먼저 하냐. 이게 3차원인데 3차원이 2차원인데 곱셈을 하면서 이 루프가 세 개 중첩되니까 조금 복잡해집니다. 저렇게 가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계산 시간 차이 나고 뭐 요거는 우리가 똑같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좀 복잡할지 몰라도 2차원은 여러분 직접 해보면 금방 차이가 났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억지스럽게 만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첫 시간 했던 얘도 그렇고 이 얘도 그렇고 억지스럽게 만든 데이터 조작이에요. 어쩌면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게임 내에서 데이터, 유저 데이터 무지 크면은 이런 뭐 몇천 개 어레이 데이터 이렇게 접근하고 그걸 한 번 또 접근하면 또 캐시에 영향 별로 없어요. 그걸 다시 접근한다고 해줄 때 영향이 있는데 별로 없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데이터를 어떤 패턴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의 성능이 달라진다. 메모리 드리고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ST에서는 어떤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그 C 언어에서 저기 얘가 C++가 객체적인 거 하면은 그 지역성이 어떻게 똑같아요. 객체적이거나요? 그거는 이제 그 컴파일러가 여기서도 보면 어레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C나 C는 똑같을 거예요. 어레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1차원이면 쭉 그대로 배치하고 2차원이면 행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될 텐데 C++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객체가 있고 뭐 있고 하지만 객체 안에서 어레이를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 객체와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그거는 자바 컴파일러나 C++ 컴파일러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객체 안에서 어레이나 스트럭처나 변수들의 배치 방식은 C에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러니까 객체 안에 또 조그만 엘리먼트들 그거는 지금 이거 똑같은 패턴인데 사실 이제 지금 배운 걸 그렇게 실제 다른 언어에서 쓰려면은 각각의 서로 다른 이제 변수들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 엔티티들이 어떻게 배치되는까지도 사실 이해해보는 게 중요하죠. 어레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인티저를 그냥 막 한 1000개, 100개 이렇게 만들었어. 어레이가. 그랬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배치돼요? 그 변수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이거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캐시 성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데이터라면 대부분 다 부조체 데이터일 거예요. 어레이가. 다른 독립적인 데이터들, 독립적인 객체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객체인데 객체 데이터인데 이렇게 어레이로 해가지고서 크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객체를 루프에서 계속 루프하는 것들 그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객체 크기가 200바이트짜리 객체다. 200바이트짜리 객체가 그냥 그 엘리먼트, 그 어레이 엘리먼트의 크기가 200바이트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서 그게 루프에서 어떤 패턴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바이트짜리 객체가 5개가 있는데 루프에서 그걸 이렇게 접근한다 라고 하면 200 곱하기 5개가 시간 지역성 되는구나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억지로 하니까 지금 이게 드러나는데 L1 캐시마다 4KB예요. 4KB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게임을 좀 많이 해요. 게임이 얼마나 더 크게 이렇게 데이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 구현을 하고 그럴 때 내가 한 프로그램에 쓰는 자주 쓰는 한 함수에 쓰는 또는 한 함수에 쓰는 어떤 글로벌 변수 이런 것들이 4KB 하나의 어떤 루프로 하나의 함수에서 4KB 이상을 또 접근하는 게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4KB 여러 개를 접근하는 게 어레이 같은 거 하더라도 4KB 하나씩 루프로 돌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PC가 자연스럽게 이 정도 성능을 내야 된다. 그런데 막 이렇게 큰 어레이, 큰 데이터 를 접근할 때는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PC 성능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객체가 엄청 큰, 그러니까 객체들 다는 벡터 같은 거 있잖아요. 객체 하나가 엄청 크면은 저기 그거를 해봐야 되죠. 뉴스가 많이 객체 안에서도 데이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객체 안에서 객체가 여러 가지 객체 안에 데이터 선언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중구난방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접근한다. 객체를 정했는데 막 몇십 메가짜리 객체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변수를 여기서 쓰다 그렇게 되면은 캐치 성능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또 아니 제가 이제 그런 한다면 사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 뭐 지역 여기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죠. 이런 거 계산해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만든다면 그냥 설계해요. 크게 이거 생각 안 하고 인텔이 GPU를 만들고 이게 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잘 동작하게 이렇게 막 H는 만들고 i캐시, D캐시 만들고 코어끼리 구매하고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성능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성능상의 문제가 그리고 대부분은 또 다른 영역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최저가 포인트를 여러분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까지도 최저가 포인트가 넣어보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아예 이런 거를 없게 하면은 최저가 포인트 여러 개 있지만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더 큰 부분에서 최적화가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정말 이제 특이한 이런 이제 서버 최적화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 팀에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개수 좀 봅시다. 마지막 들려봅시다. 근데 교수님 보통은 그렇게 큰 구조체라던가 큰 객체를 다룰 때 그렇게 어레이라던가 벡터로 넣을 때는 보통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럴 때는 포인터만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 CPU 이 입장에서는 네. 포인터니 어레이니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주소예요. 그냥 이렇게 어레이 값을 이렇게 참조하나 포인터 값을 가지고서 포인터 뭐 계산하면서 참조하나 그건 아무 차이가 없고 내가 접근하는 메모리 주소 사실 이것도 포인터죠. 어떻게 보면 어레이의 이름 어레이 이름도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프로그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터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그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메모리 주소들이죠. 여기서는 그냥 어레이로 얘기를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바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기서 뭐죠? 이 어레이를 포인트 변수에다가 어사인 해가지고서 만약 포인트 작업했다 똑같다는 거죠. 저희 객체 포인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그쵸. 포인터를 가져와서 어느 거를 그쵸. 접근했냐에 따라 그렇죠. 객체 포인터를 가져왔냐, 객체를 직접 액세스냐 이건 차이가 없고 그걸 통해서 가리키는. 그러니까 내가 포인터를 가져왔으면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주소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내가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액세스하나, 객체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나, 결국 CPU는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메모리 이렇게 하고 주소를 이해하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 C에서 포인터, C 계열 언어에서 포인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돼요. 지금 아마 1, 2년 C를 배울 때는 포인터는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다 그냥 주소를 이용하고 주소를 다루는데 좀 더 내 마음대로 주소를 다룰 수 있는 도구가 그냥 포인터일 뿐이에요. 포인터를 안 쓰면 그냥 객체 이름으로 가지고만 주어진 대로, 컴파일러가 주어진 대로만, 랭귀지에서 주어진 대로만 내가 그냥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면은 편하고 내가 주소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뭔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건 편하고 일면으로는 내가 답답하고.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쓰게 되면
일면으로는 불편하지만 일면으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C 외에 다른 언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웹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시스템 웹 프로그램 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무지무지 힘들어요. 메모리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렇게 또 이제 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맞아버렸는데 산만하게 좀 마무리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크게 한 진짜 세 파트 우리가 했죠. 우리 수업에서는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 숫자 표현 방법, 그 다음에 CPU의 프로그래밍 방법, CPU의 언어, 이제 기계의 어셈블리 이렇게. CPU라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 CPU의 언어, CPU, 인스트럭션 셋 이거 갖고 메모리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데서는 메모리를 어떻게 이제 또 강조를 해보면 제가 볼 때 메모리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층화된 구조. 메모리 특성이 다 다르다. 메모리를 접근하는 시간이라는 게 다 다르다. 메모리 접근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있다. 그걸 실제로 느끼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위해서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수업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잠시 쉬었다가 4시부터 저런 거를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런 부분을 더 배우고 이제 하려면